안녕하세요. 영화 미키 17 감상평 유튜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6년 만의 신작인데요. 봉준호 감독님이 워낙 예전부터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전작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호평을 받으면서 미키 17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예고편 보면서 그냥 예고편 자체가 그냥 와, SF, 좀 스타트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그렇게 빠바방 막 부시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보여줄까, 어떤 식으로 이게 봉준호 감독님의 그 휴머니즘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보여줄까 기대하고 많이 봤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050년대 미래입니다. 앞으로의 25년 후 근미래인데요. 네, 인류 식민지인 이프라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주인공 미키가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뭐 연구원 이런 게 아니라 미키가 생체 실험 대상자로 갑니다. 우리가 언제든 쓰고 버리는 부품 같은 존재, 이렇게 가요. 미키가 이거 가는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가요. 왜 자원에서 가냐면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데, 뭐 미키가 빚을 져서 갚을 돈이 없어서 갑니다. 그냥 쉽게 말 돈이 없어서 가요. 돈이 없어서 지구에 있으면 사체를 써가지고 본인이 목숨이 위험하니까 회피반, 도피반의 성향으로 다른 행성에 가는 걸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돼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정된 미키의 직위의 이름은 영화에서 익스펜더블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펜더블로서의 미키의 업무는 방사능 실험 대상자가 돼서 방사능에 감염돼서 죽고, 팔이 잘려 죽고, 바이러스에 죽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찾아볼 수 없게 죽습니다. 뭐 미키가 서류에 자기가 서명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미키는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 종이 뽑는 프린터기 있잖아요. 프린터기에서 종이 뽑는 것처럼 미키도 죽으면 인간 프린터기에서 새로 뽑아져 나옵니다. 죽기 전에 미키 데이터가 컴퓨터에 있어서 미키가 실험당하다 죽게 되면 새로 뽑아져 나오는 거죠. 3D 프린터 같이 적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2D 프린터기, 이게 종이 뽑듯이 나와서 굉장히 잔인하게 나옵니다. 영화 이름이 미키 17이잖아요. 이전 16번째까지의 미키가 죽고 17번째 프린팅된 미키의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17번째 미키는 혹성 니프라임에서 탐사 임무를 받게 되는데 탐사 도중 크레바스에 빠집니다. 크레바스에 빠진 미키를 동료 티모라는 인간이 발견하는데, 티모는 어차피 넌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티모가 가고 미키는 죽음을 기다리는데 인간들에게 크리퍼라고 불리는 니프라임의 토착 생물체들이 나타납니다. 이 집진득 귀여운 버전이 이 생명체에게 미키는 죽음을 직감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미키를 먹지 않고 크레바스에서 구해주죠. 그리고 미키는 이제 그 탐사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키가 탐사선으로 돌아오기 전에 티모가 미키를 죽었다고 본부에 보고를 했고, 크레바스에 빠진 미키가 죽었다고. 본부는 미키를 새로 프린팅해서 미키 18이 이미 함선에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미키 17이 들어가 18과 함께 공존하는 걸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복제인간 2명이 공존하는 걸 멀티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플이 발견되면 그 둘 다 즉시 폐기 처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제인간 2명의 공존은 윤리적으로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즉시 폐기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미키 17이 함선으로 돌아가고 아직 사람들이 멀티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키 18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미키 18은 걸리게 되면 자신이 죽으니 미키 17을 사려라고 합니다. 근데 죽이지 못하고 이 벌어지는 일들, 이게 영화 미키 17의 내용입니다. 영화 등장인물 소개를 해드리면 주인공 미키죠. 해리포터 불회장과 트와일라이트로 많이 알려진 로버트 패틴슨 배우, 그리고 미키의 친구 티모, 스티븐 연님이 나옵니다. 미키가 익스펜더블로 우주 개척 임무에 참여할 때 같이 가요. 직위는 익스펜더블은 아니고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우주선 내에서 미키와 사귀는, 미키를 향해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히로인의 모습도 보여주는 리샤, 그리고 함선의 초능 사령관
우주선의 지배자죠. 영화에서 악역의 역할을 하는 마크 러팔로, 극중 케네스 마셜과 그의 아내 이파 마셜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명 위주로 영화가 진행되는데 그중 저는 주인공 미키와 케네스 마셜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미키가 지구에서 사채 쓰고 빚쟁이 돼가지고 목숨 위험해서 우주로 가는 프로젝트에 그냥 도망식으로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게 생체 실험 대상자인 익스펜더블이잖아요. 고통스럽게 죽고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런. 뭐 서류도 제대로 안 읽고 막 그냥 서명하는 그 미키 보면서 저는 그냥 평소에 저희가 사람이 쫓기거나 급하거나 막 절박할 때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속거나 더 잘못된 판단을 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류도 안 읽고 그냥 참여하는 미키를 보면서 뭐 그 장면이 그냥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인물을 빙자한 인체 실험을 당하면서 미키가 살아가는데 그 우주선 내에 미키를 좋아하는 연인 나샤가 있잖아요. 영화에선 성적으로 좀 뭐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 미키에게 있어서 나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티는 원동력, 의지하는 존재, 살아가는 이유, 뭐 그런 표현으로 느껴져서 서로 의지하는 그런 뭐 씬들이 저는 그 부분이 또 영화에서 좋았습니다. 우주선이 리프라임에 도착해서 토착 생명체, 원주민들이죠. 이 크리퍼들을 보잖아요. 크리퍼들이 좀 집진드기 같이 생기긴 했는데 지능이 좀 많이 높아요. 인간과 소통이 될 정도로. 근데 이 친구들을 보고 그 함선의 선장 케네스 마셜이 그냥 다 죽여버리려 한단 말이죠. 그 지능이 높아도 이게 생김새가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그거 보고 지능과 생김새가 연관되는 건 우주에서도 통용인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구에서는 그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 좀 조류, 파충류 이렇게 생긴 것보다 인간과 좀 닮게 생긴 생물일수록 지능이 높잖아요. 뭐 개, 늑대, 고래, 뭐 사자 이렇게. 근데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게 단세포나 좀 벌레같이 생겨도 지능이 높을 순 없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생김새와 지능의 뭐 연관성? 뭐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영화 보면서. 그 크리퍼들을 헐크 형님이 또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좀 크리퍼 친구들, 좀 귀여운 진드기 같이 생겼는데, 근데 만약에 이 크리퍼들이 좀 포유류스럽게, 좀 개나 늑대처럼 생겼으면, 저는 이거 죽이지 않고 그냥 소통을 그냥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새로운 생명체로. 인류와의. 같은 지능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려는 걸 보고, 그냥 저는,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람의 선입견을 좀 잘 표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악역 역할이죠. 그 우주선의 지배자, 감독자, 독재자 역할, 케네스 마셜을 표현할 때 그 표정이나 행동 등을 우스꽝스럽고 과장스럽게 표현하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이게 아니라 Ladies and gentlemen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과장된 표정 연기와 그 우스꽝스러운 연기가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독재자, 지도자 하면은 막 똑똑하다, 막 무리를 이끄는 대단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 같은 것도 많은데 사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죠. 그 역사가 보여주시지. 그 멍청해서 나라 말아먹던 거 의식만 퇴보시키는 그 독재자 지도자들도 역사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감독님이 영화에서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 과장된 표정 연기와 그 대사 톤, 그 케네스 마셜이 그 헐크 형님이 하는 특히 그 과한 표정 연기가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 디즈니 악역 느낌도 나고. 저는 또 그 케네스 마셜 보면서 그 원피스 철룡인들 생각나더라고요. 그 철룡인들이 그 원피스 내에서 그 누구도 범접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그 되게 우스꽝스럽고 멍청하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오다 작가님이, 원피스 작가님이 그렇게
그 권력자들을 표현한 것처럼 이 봉준호 감독님도 그 케네스 마셜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게 저는 되게 영화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미키가 18 있고 17이 있는데 그 둘이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다른 성격이 나온 걸 보고 아, 사람이 늘 조용하고 늘 유쾌하고 늘 침울한 사람 막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공존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17, 18이 또 개성이 둘 다 강해요. 뭐 둘 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상태에서 영화가 진행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미키의 동료 티모, 또 연인 나샤, 또 카이 등의 인물을 통한 영화의 진행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 철학적인 주제의식이 아니라 그냥 영화 자체가 그냥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또 대사가 많아요. 그 영화가. 그 SF 영화처럼 막 빠바방 부시고 다시 어디 빠바방 부시고 동료를 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우주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사로 이어지는 진행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살짝 그 쿠엔틴 타란티노 느낌의 헤이트풀 에잇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설원의 잡화점에서 대사로 진행되는 영화의 그 우주선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렇게 또 대사로 많이 진행되는 영화가 너무 이번 그 미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그 킹스맨 1, 그 디즈니 옛날 애니메이션 영화 인어공주, 또 헤이트풀 에잇 생각났는데 그 미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